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있는 날인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거실 벽면에는 이 월패드가 달려있죠. 주로 이 방문자 확인이나 난방 온도 제어 혹은 세대 간의 연락, 또 현관문 제어에 쓰이는 단말기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가정의 월패드가 해킹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들어갔으며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커들이 불법 유출한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돼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패드 등의 홈 네트워크 기기 관리에 대한 이용자 보안 수칙을 발표하며 개인 보안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가 됐죠.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후에 줄곧 0%대를 유지해 왔는데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빚이 쌓이고 집값과 물가가 오르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이르면 내년 1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초저금리 때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영끌 및 비투족들의 이자 부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로 집계되면서 중환자 병실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로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3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6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을 코앞에 두고 기온 변화가 참 잦은 요즘인데요. 우선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근길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9도,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산행하실 때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고 올 겨울 매우 춥습니다. 이런 기상 예보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운동을 좀 잘해야 되는데 핑계긴 합니다만 네. 날 추워지고 이러면 운동 안 하게 되고요. 운동 안 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갖는 공통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면역력 높이는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두고 하얀 보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체가 뭘지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에서 저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 시기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슬기롭게 면역력을 관리 중인 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마트? 이것저것 비교해가며 보고 또 보는 주부인데요. 제 눈엔 다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 봅니다. 저 근데 뭘 이렇게 고르시는데 신중하신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면역력 관리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거나 좀 먹이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먹는 게 면역력 관리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고를 때 되게 좀 성분도 보고 신중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먹을거리야말로 면역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주부. 많고 많은 먹을거리 중에서도 주부가 가장 신경 쓰는 먹을거리가 바로 이 하얀 보약. 우유가 저희 아이들 면역력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면역력 관리 우유로 한다?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우유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출을 나왔네요. 아이마, 할아버지, 아이마. 근데 좀 안 추우세요?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어서 좀 따뜻하거든요. 그냥 면역력 길러주려면 또 운동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오후 시간에는 꼭 나와서 하고 있어요. 네, 건강해지려고 나왔는데 아프면 안 되겠죠? 옷 단단히 여미고 운동할 채비를 합니다. 다시 아기 때 엄마, 나 먼저 갈게. 천천히 가야 되나?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죠. 빠르다 빨라. 추위가 대수리야. 밖에서 놀 때가 제일 행복한 초등학생. 그런데 딸을 두고 엄마는 가려나 봅니다. 여원아, 그네 타고 있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에 가려는 걸까요? 저는 잠깐 아이가 그네 타고 있는 동안 좀 걸으려고요. 제가 면역력 키우려고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도 지키고 제 건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는 걷기로 아이는 놀면서 건강을 챙깁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는 어떨까요? 여원아 간식 먹을래? 네. 어머니, 막내도 주실 거죠? 과연 엄마가 준비한 간식은? 달걀 탁! 소리부터 맛있어라. 너릇너릇 달걀 프라이. 그런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닙니까? 계란만 해줘도 그냥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 계란을 너무 좋아해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서 자주 먹고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매일 섭취한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먹는 이 우유. 와우! 우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온 가족이 다 우유를 먹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때는 뭐 한 통 다 먹을 때도 있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많이 사다 놔요. 저희 가족 건강 비결이 바로 우유거든요.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챙겨 먹는다는데요. 우유 좋아해요. 우와. 우유의 어떤 성분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락토페린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우리 몸의 기본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 글로불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대표적인 물질인 라이소자임도 들어있는데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1차 방어벽 역할을 해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하얀 보약 우유. 그런데 그냥 우유가 아니라고요? 제가 우유 고를 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통기한이랑 하나는 제가 K밀크 마크 인증된 우유인지 그걸 꼭 확인해요. K밀크요? 네. 여기 우유에 보시면 이렇게 K밀크라는 인증된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우유를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국산 우유 인증 마크인 K밀크.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이거나 또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인데요. 주부가 K밀크 우유를 고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뭐요? 이유가? 신선하고 안전한 걸 보여주는 보증수표라나 할까요? 요즘에 카페에 수입
멸균 우유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좀 우리 가족이 먹을 거라서 좀 사기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가족 먹는 거니까 아끼지 말자는 생각으로 저는 K밀크 인증된 우유만 먹고 있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일.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더 신경 쓰일 텐데요. 국내 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선한 원유 그 상태 그대로 2, 3일 내에 유통되는 시스템이라 신선함 그리고 맛은 물론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데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맛있어요? 우유 못 먹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키가 안 자라고 뭔가 부족하게 느낄 것 같고 영양소가 부족해질 것 같아요. 온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준 영양 만점 우유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거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우유. 우유를 활용한 면역력 밥상. 지금부터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으슬으슬 추웠던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한 잔. 연유와 우유를 활용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연유 라떼입니다. 연유 30g, 따뜻한 우유 150ml를 부어주세요. 커피 탄 물을 부어주세요. 달콤함 장착 끝났다면 이번엔 부드러움을 더할 차례죠. 부드러운 거품을 풍성하게 올리고 시나몬 가루 톡톡 느낌 있게 뿌려주면 연유 라떼 완성이요. 그리고 연유 라떼와 잘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인 우유 카레 우동입니다. 먼저 양파와 베이컨을 썰고요. 프라이팬에 버터 한 스푼을 넣고 썬 양파와 베이컨을 넣는데요.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소리부터 맛있네요. 아우. 이게 빠지면 우유 요리가 아니죠. 고소한 우유를 붓고요. 고형 카레를 넣어 끓이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삶아둔 우동면까지 넣으면 모든 준비 끝! 면을 넣고 1분간 끓이면은 완성! 맛은 물론 요즘 같은 환절기에 딱이겠죠? 면역력에 좋은 우유 요리 한상. 우리 모두 영양이 듬뿍 들어가 있는 하얀 보약 우유로 면역력 올리고 환절기 건강을 지킵시다. 네, 금일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우선 든든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번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료를 할지 힌트 나갑니다. 2초, 그리고 5분. 5분? 네? 뭘까요? 아, 오늘 너무 어려운데요. 저 시간에 뭘 하기 너무 깜짝 그러게. 지나가잖아요.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시간인데. 첫인상인가? 첫인상이 2초. 첫인상? 2초 만에. 첫인상 2초. 그다음에 5분은 면접 시간. 근거 있다, 이거. 그런 건가요? 근데 아직 뭐 아닌 것 같고. 어렵죠. 2초나 5분. 그래 말이에요. 어려워서 두 번째 힌트를 네.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사연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이것을 진단받고 수술 중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막막한데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네. 이런 얘기고 아주 쓰러졌다.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뇌졸중의 습격, 혈관이 막히면 뇌가 죽는다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혈관이 막히면 뇌가 죽는다. 이 뇌졸중은 습격당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막 확 진행이 되는 그렇죠. 저희 첫 번째 힌트가 이제 2초랑 5분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2초마다 또 5분마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경각심이 좀 확 드는데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나 뇌졸중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일단 발생과 동시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개수에도 항상 이견이 많지만 최근에는 한 140억 개 정도 된다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 체중 전체로 봤을 때는 뇌가 차지하는 체중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 정도 됩니다. 하지만 혈류의 공급을 받을 때에는 20% 정도의 혈류의 공급을 받죠. 그만큼 많은 혈액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막혔다. 그러면 막힌 지 4초에서 5초만 지나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한 20초 정도 막히면 기절합니다. 그리고 이 막히는 순간이 4분 정도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 관리도 좀 잘 되고 조금 낮아져서 지금은 세 번째, 그러니까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뇌졸중이다 그러면 사실 뭐가 많잖아요. 뭐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맞아.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막혔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혈관, 뇌로 들어가는 특정 혈관이 막히면 신체의 반대 부위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출혈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혈관이 터졌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방향성을 가지고 마비도 나타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이 뭔가 쾅 하고 심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두통과 이 오심, 구역 구토감이 나타나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 하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풍이 왔다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풍, 바람 풍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바람처럼 갑자기 오고 또 변화무쌍한 게 마치 바람처럼 엄청나다 해갖고 중풍, 바람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50대 분들 좀 본인들은 아직 난 중년이니까 괜찮아라고 안심들 하시는데요. 중풍은 55세, 그러니까 뇌졸중은 5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중년이라고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없고요. 이제 60대로 좀 한정을 해서 보면은 전체 뇌졸중 환자가 한 12만 500여 명 정도 되는데 60대만 한정으로 8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72.9%. 그러니까 60세 환자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말 보면 환갑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이거랑도 좀 맞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은 정말 뇌혈관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뇌졸중이 무서운 건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후유 장애가 평생 동안 남는다는 것이 무서운 일인데 뇌졸중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으로 편측 마비, 반신 마비가 생기면은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나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치매 요즘 많이 무섭잖아요. 이 혈관성 치매 현상으로 언어 장애라든지 집중력 장애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 성격이 변해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렇게 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후유 장애가 남는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이 뇌졸중은 이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한 혈관 건강을 지키는 특급 비법은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은 뇌졸중 졸업법. 졸업하면 끝난 거예요. 졸업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뇌졸중 걸리면은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잘 배워서 뇌졸중에 정말 걸리더라도 이걸 잘 이겨내고 뇌졸중으로부터 졸업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습격을 당해도 후유증 없이 졸업할 수 있는 비법, 깐깐한 장 교수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졸중으로부터 졸업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기본부터 해야죠. 네, 우리가 교과서부터 잘 익혀야지 졸업할 수 있잖아요. 맞아. 옛날에도 보면은 그 수학 수능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나면은 만점자들은 다들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점 첫 번째는 바로 골든타임을 골든타임. 중요하죠, 중요성은. 네. 골든타임 하면 뇌졸중에서 4시간 반을 꼽습니다. 4시간 반. 네. 뇌졸중 증상이 왔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병원에 4시간 반 골든타임 안에만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골든타임 안에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당도하는 비율이 채 42%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그리고 6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게 되는데 6시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47%나 돼요. 그러니까 병원을 빨리 가야 치료 성공률이 높은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려워져요. 맞아요. 근데 이 골든타임이 지금은 4시간 반인데 가능하면 3시간 안에 오시는 게 좋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3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 6시간이 지나서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회복률이 한 25%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찾아오는 시간을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늦어서 찾아오게 되면은 회복률이 45%나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많이 내려간다. 무조건 골든타임 빨리 굉장히 오셔야 돼요. 중요해요. 4시간 맞습니다. 30분. 그리고 3시간 이내일 때 훨씬 더 좋다.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엔 이제 뭔가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또. 네. 중요한 거죠. 이왕에 졸업할 거면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흔히 혈관성 질환의 위험 있자 그러면 뭐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을 꼽는데 오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건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기 때문인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가해지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바로 이 혈관의 동맥경화가 유발되게 되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발병 원인의 약 57.3%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인의 수축기 혈압의 변화를 살펴봐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젊을 때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이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조금 더 높은 편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이 이걸 따라잡아서 더 높아진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무려 17년 동안 했던 실험입니다.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혈압과 우리 뇌졸중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40세 이후에요. 40세 이후에 만약에 정상 혈압이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괜찮았는데 이게 120에서 80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120에서 139 정도로 우리 고혈압 이제 위험 전 단계라고 하죠. 이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5%나 높았다고 하고요. 140 이상 1기 고혈압입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89%까지도 높아졌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혈압 관리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 나 혈압이 좀 높아. 그러면 그냥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이것 자체로도 동맥경화의 하나의 소인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1.8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혈관에 좀 딱딱해지면서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압을 받아내질 못하니까 혈관의 탄력이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더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혈압을 더 높이고 이 자체로도 위험 요소가 되니까 특히 35세 이상의 남자 2명 중 1명이 이걸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35세 이상?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이 뇌졸중에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위험성을 높이는 게 콜레스테롤하고 고혈압이라는 얘기잖아요. 사귀면 안 되겠네요. 근데 예전에 왜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나쁜 애라는 걸 몰랐어요. 맞아. 요거 살짝 다른 얘기였고.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 뇌졸중을 유발하고 또 말초 조직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혈관 건강, 뭐 혈액 건강하면서 콜레스테롤 줄여야 된다,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렇죠.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이제 아실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간에서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시면 되죠.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었네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배출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말은 참 쉬운데.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 35세 이상 남자 2명 중 1명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고콜레스테롤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남자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50대 이후가 되면 여자가 이걸 추월해버립니다. 따라서 중년 세대 이후의 여성이라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를 정말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만 잘 해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모 선생님,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뭐 준비를 또 많이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준비하셨어요? 뭐예요? 아니, 춥다고 그래서 혼자 목폴라를 입었더니 목폴라 너무 덥네요, 스튜디오가. 아니 근데 부채가 지금 이상해. 저거 그냥 케일 아니에요? 케일인데 또 케일이 말랐어. 이게 너무 스튜디오에서 빛을 받아서 제가 금세 말라버렸네요. 우리 오늘 주제가 뇌졸중이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사실 예방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얘가 싱싱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케일인 거죠. 케일을 이용한 우리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 케일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케일 주스. 케일 주스. 이거는 뭐 저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극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는 이게 뭐 신이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이 됐고요. 우리 케일에는 혈전을 예방해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케일을 먹게 되면 우리 콜레스테롤, 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요. 그 덕분에 고혈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케일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케일만 갈아서 먹으면 좀 쓰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 맛있어야 먹지 않겠습니까? 케일이 다 좋은데 너무 맛없잖아요. 이거 진짜 물로만 갈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먹다 대부분 이제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뭐예요? 요 색깔 보면 좀 달달한 맛도 나고. 우유는 아니고.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 막걸리?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요구르트예요. 근데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 무가당 요구르트를 이용해 주신다 그러면 케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준비해봤거든요. 이게 케일 주스예요. 아니 일단 같이 섞은. 색이 건강한 색이에요. 맛있겠다. 맛있어. 괜찮죠? 요구르트 넣는데 맛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만 넣은 거예요? 네, 요구르트만. 저는 뭐 사과도 갈고 뭐 해가지고 간만 근데 제가 맛을 보니까 요구르트만 한 게 아니라 요구르트하고 생수를 조금 섞으신 것 같아요. 요구르트 맛보다는 조금 흐려. 근데 이 정도면 애들도 먹겠죠. 그렇죠. 아우 잘 먹죠. 와, 진짜 맛있네요. 생각과 완전 달라요. 원래 케일처럼 이렇게 좀 두꺼운 채소들이 비린내가 살짝 있거든요. 알면 비린내가 안 나요. 맛있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졸업할 때 우등상 받고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혹시 다들 요가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요가 배우고 싶은데요. 사실 엄마들은 이렇게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요거 정말. 저도 요가는 배우고 싶은데 입에 가지고는 가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배우려면요. 우리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요가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울 때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TV를 보시면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요가 교실입니다. 요가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실게요.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요가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어서 오세요.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고. 요거 보고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젊어지는 요가 궁금하신가요?
네, 요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요가하는 부부 전세훈,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부부셨군요. 부부셨어. 아니 이렇게 보면 모델 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요가 부부로 네. 또 준비를 해봤는데 네. 김수정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 출신의 요가 강사시고 또 전세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튜브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네. 요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이 있나요? 네, 요가의 기본 원리가 혈액순환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서 요가를 꾸준히 하시면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요가 동작을 우리가 따라서 배우기 전에 그래도 진짜 요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인가 우리가 검증. 네. 우리 저 올드보이에 보면 유지태 씨가 그 동작이 있어요. 굉장히 고난도 동작인데. 동작이 가능하신지. 네, 그러면 하나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검증까지 하시네. 아우 진짜 정말 어려운 동작인데. 오? 우와. 어머 어머. 오? 어머. 우와. 오. 믿기지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네요. 와. 이거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안정적이세요. 저걸 잡아주지 않고도 된단 말이야. 우와. 이거 내려오기까지. 어머. 네, 이 동작은 시르사사나입니다. 흔히 요가를 생각할 때 기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꾸준히 오래 수련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인정. 인정. 배워봐. 네. 정말 인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 동작을 하려면 어디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요가 수련을 좀 일단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상체의 힘의 유지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요가 동작 몇 가지 추려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김수정 요가 강사의 부부 요가 교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뇌졸중 예방 요가의 특징은 머리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혈액의 양은 뇌로 많이 가게 되고요.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시원해지고 발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럼 저희와 함께 수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시작하기 전에 요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호흡입니다. 순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자, 평소의 호흡이 배가 좀 불룩불룩 나오는 그런 편안한 호흡이었다면 요가에서는 코로, 가슴으로 아주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자, 같이 손 하나를 가슴 위에 한번 얹어볼까요? 자, 깊이 마시는 숨에서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을 이 손바닥으로 받는 겁니다. 거꾸로 내쉴 때는 이 손바닥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러보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실 때는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 내쉴 때는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걸 손을 내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시는 숨은 가슴을 넓히는, 내쉬는 숨은 가슴을 지그시 눌러준다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 이 호흡을 자세를 취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세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다리를 넓게 벌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입니다. 먼저 정면을 보고 서서 양발을 모으고 어깨를 바르게 펴볼게요. 자, 양팔 넓게 수평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팔에 있는 이 팔꿈치 2개의 너비만큼 양발을 넓게 벌릴 겁니다. 고개를 숙여서 두 발을 보면 뒤꿈치를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수평 모양, 11자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손입니다. 손 허리로 가져와 볼까요? 자, 손끝에 있는 이 손가락으로 마시는 숨과 같이 아랫배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도 넓히고
손가락으로 아랫배도 쓸어 올리는 거죠. 허리를 정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고개를 숙일 건데 다리를 펴고 그냥 숙이면 몸에 긴장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무릎을 살짝 접고 내려갈게요. 내쉬고 양손 바닥을 어깨 너비로 두는 겁니다. 자, 본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를 한번 펴볼게요. 마시는 숨에 가슴도 넓히고 아랫배도 쓸어 올리는 겁니다. 이제 내쉬는 숨에 머리를 툭 하고 떨어뜨릴게요. 자, 툭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몸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대롱대롱대롱 흔들릴 정도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다 빼고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자세를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 저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아까와 같이 두 무릎을 살짝 접고 자세를 취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자세, 호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얼른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자, 이제 벗어날 겁니다. 아까 했던 방법에서 되감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마시는 숨에 허리를 펴서 가슴 넓히기, 아랫배 끌어올리기. 내쉬는 숨은 손으로 허리를 잡습니다. 자, 안전한 게 좋죠. 무릎을 살짝 접고 마시면서 들어올릴 겁니다. 내쉬는 숨에는 발을 모아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야, 이것도 고난도라. 진짜 박수가 절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자세는 누워서 하는 자세입니다. 자, 카페트나 러그 같은 미끄러운 곳을 피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브릿지 자세입니다. 두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까이 둘 거예요. 아까와 같이 발은 뒤꿈치를 좀 더 벌려서 11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려 볼까요? 자, 손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한번 쭉 펴보는 거죠. 자, 역시 나는 손가락 끼는 것도 어렵고 팔꿈치를 펴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손을 펴고 바닥을 지그시 누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또 다른 모양은 손을 깍지를 끼고 팔꿈치도 펴봤는데 난 좀 더 깊게 가보고 싶어. 자극을 좀 더 넣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손으로 발목을 하나씩 잡습니다. 자, 깊게는 가고 싶은데 발목이 안 잡히네. 이런 생각이 또 든다면 수건을 끈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발목에 수건을 걸고 수건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는 겁니다. 자, 수건을 좀 더 짧게 잡으면 개인적으로 조절도 가능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 자세의 포인트입니다. 배가 볼록 하고 나오지 않게 골반 부분, 엉덩이 부분을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방법은 두 발로 바닥을 꾹 눌러주면 그만큼 골반이 위로 올라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슴의 중간 부분, 흉골을 머리 뒤쪽으로 쭉 밀어주는 겁니다. 역시 방법은 두 발을 반대쪽 방향을 향해서 쭉 밀어주면 역시 가슴이 넓어지는 효과가 날 거고요. 자, 잊지 마시고 아까 했던 호흡 연습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볼록볼록 나오지 않게 가슴으로 깊게 숨을 좀 쉬어보는 거죠. 자,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손을 풀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을 거예요. 자, 방금 전의 자세는 허리를 역으로 꺾은 거기 때문에 자세를 취하고 나서 허리가 좀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슴 가까이 무릎을 끌어안아 볼까요? 자, 힘을 풀고 호흡을 좀 고르면 허리를 중립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충분히 허리를 푼 이후엔 손과 발을 풀고 자리에 그대로 편하게 누우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와. 아니 저것도 아니 저렇게 자세로 버티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쉬운 자세 2가지를 연습해 봤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요가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일게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맞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전세훈 김수정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설명이 워낙 자세하고 차분해서 전 운동 안 했잖아요.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이렇게 동작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가 이게 개운해지는 느낌이 그렇죠. 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마지막 동작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군대에서는 이제 한강 철교라고. 그치. 얼차려. 저도 20대 때는 저 자세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연하게 해주시네요. 예. 아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야, 근데 편안해져. 뭔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호흡 몇 번에 정말 기분이 아니, 좋아졌어요. 저분이 목소리가 편안해. 너무 좋은데요, 아침에? 예. 진도 나가야지. 장수밥상입니다, 이번에. 장수밥상. 요새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갑자기 추운데요. 이렇게 추우니까 뭘 먹을까 고민을 했더니 마침 오늘 주제가 혈관 건강이에요. 그렇죠. 혈관 건강에는 딱 요거 먹고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주제는요, 바로 늙은 호박 물은 죽입니다. 늙은 호박죽. 이거 굉장히 드셔봤어요? 달콤할 것 같고. 달콤하죠. 예전에 이거 요 계절이 딱인데. 그럼요.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새알심 같은 거 넣고 맞아요. 해주세요. 지금쯤이면 늙은 호박이 아주 제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저장성 때문에 단맛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늙은 호박이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더없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 주제가 정말 혈관 건강하고 너무 딱 맞는 메뉴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음식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이 늙은 호박죽은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에 한번 며칠 전에 먹고 싶어서 어디 들어가서 먹었는데 풀죽 쓴 걸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못 먹었었어요. 맞아요. 이 늙은 호박은요, 정말 잘 만들어야지만 이 호박 자체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든든하다. 정말 보약 한 제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늙은 호박을 좀 골라야 되겠죠. 무거워. 무겁죠. 제가 이 늙은 호박을 하나 구입을 해왔는데요. 이 늙은 호박은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딱 요 늙은 호박을 따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담갈색, 황색의 하얀 분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야 단맛이 많이 나고 농도가 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딱 오각형이에요. 꼭지 부분이. 이 오각형의 꼭지 부분이 굉장히 뚜렷해야지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골이 파져 있죠. 이렇게. 이 골이 파져 있는 게 깊게 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잘 생겼어. 제가 아주 괜찮은 것 갖고 왔어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고요. 속이 꽉 찼고요. 수박처럼 두드려봐요. 수박보다는 조금 탁하지만 아무래도 안에 씨부터 이 과육까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잘라봐야 되잖아요. 예인 씨랑 저는 약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요거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 윗부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아랫부분에 배꼽 부분 보면은요, 여기가 좀 얇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부분으로 해서 칼을 대고 자르는 게 좋은데 나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자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뜨거운 스팀 타월을 이렇게 약간 대놓으면 약간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크기가 작다. 이러면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한 1분 30초 정도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자르셔도 되겠는데 우린 차 박사님이 있으니까 차 박사님이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힘쓰는 거는 제가 또 차 박사님이랑 도와주세요. 이제 궁금한 게요. 그럼 이게 길을 좀 만들고 자르는 게 낫나요? 그냥 자르는 게 낫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니까. 금방 자르고. 왜 쉬워? 아유,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시키고 그래? 아유, 그냥. 대충 자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아유, 그냥. 우와, 색깔. 완전 쉬워. 완전. 와, 이거 봐.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 자르니까요, 안에서 수박 자른 냄새가 나요. 단내가 확 올라오잖아요.
깐물. 그쵸? 굉장히 좋죠? 와, 자, 그러면 우리 그래요? 최 박사님은 요 씨 같은 경우는 안 버리시죠? 저도 안 버려요. 네. 파내지 않아요? 네, 됐어요. 파내던데. 그렇죠. 숟가락으로 주로 야. 파내잖아요. 이제 숟가락으로 파서 네. 요거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요. 요거 어떻게 자르냐 하면 아유 자르시는 김에 이것도 좀 하고 가시죠. 할게요. 아니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썰기. 네. 네. 오. 약간 피자 모양으로 그러네요. 케이크 썰기를 해야 되네요. 이게 당도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단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물이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죽을 끓이는데 진짜 좋은 호박이야. 그쵸. 완전히 호박이 맛있어요. 네.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씨랑 씨방은 다 긁어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이 박박 긁어내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의 이 끈 있잖아요. 사무질이 네.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바깥 부분의 껍질은 우리 감자 깎는 칼로 벗겨내시면 아주 마음껏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요거를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해왔어요. 요 보시면. 야, 근데 이 단내가 그러니까요. 단내 굉장히 많이 수박 나죠. 맛, 네. 수박 냄새요, 수박 정말 냄새. 수박 썰었을 때 확 올라오는. 네. 야, 이보은 선생님, 이거 오래 보관하면 저 안에도 말라서 좀 이렇게 비틀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요게 보통 보관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요거 실온에서 보관하잖아요. 혹시라도 약간의 상처가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차가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껍질 다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뭐 믹서에 갈거나 하는 죽이 아니라 이 호박 자체의 그 식감을 내기 위해서 바로 요걸 끓일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냄비에다가 호박을 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물이나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죠. 지금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곧 물을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호박 넣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이주영 음식께서 네. 호박죽 먹었더니 맹간맹간하고 풀맛 같다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호박의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네. 호박이 어때요? 굉장히 달달하죠.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밥을 준비했거든요. 밥이 여기 한 공기 분량이에요. 네. 밥을 넣고 죽을 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 한 공기에 물 3배. 그러니까 3컵을 이렇게 부으세요. 나중에 밥알시키는 맛도 네. 아, 그것도 맛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뚜껑을 닫고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나 끓여야 돼요? 물을 때까지 끓이시는데요. 물을 그냥 때까지. 끓이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2꼬집 정도 넣고 끓이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호박의 단맛이 많이 빠져요. 그 이유는 뭐죠, 차 박사님? 삼투압 때문인데요. 이게 호박의 단맛이 안에 잠겨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물을 쓰는 것보다 소금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삼투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호박 안에 있는 단 성분들이 바깥으로 잘 나올 수가 있어서 풀 같은 호박죽이 아니라 달달한 호박죽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난 두 분 보면 든든해요. 아니, 그 쿵 하면 짝이야.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면 좀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쿵짝 남매잖아요. 자, 그래서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이 호박죽에 콩이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검은 콩하고요. 네. 이렇게 울타리 콩을 준비했거든요. 이 울타리 콩에는 또 사포닌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 그래요. 맞죠? 아유, 콩이 실질적으로는 검은 콩이든 노란 콩이든 저렇게 뭐 완두콩이든 콩 자체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데 저렇게 죽에 넣어서 먹으면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진짜 콩짝이야. 자, 근데 우리가 준비한 콩을요. 네. 한번 지금 불려놓고 삶으셔야 되는데 검은 콩과 울타리 콩은 삶는 시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총 제가 25분을 이걸 삶아놨는데요. 검은 콩은 4시간을 불린 후에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검은 콩부터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삶고 그 다음에 울타리 콩을 넣어서 나머지 15분을 삶으면 콩과 콩이 굉장히 비율이
잘 익혀지죠.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울타리 콩은 지금 식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같이 삶다 보면은 검은 콩이 덜 익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쯤 밤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생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우리 예인 씨는 밤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요? 저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네. 준비했어요. 역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잣인데요. 잣도 이렇게 고깔 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으면 제가 이 옆에 보면 요거를 미리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끓여놨으면 이게 한번 보실래요? 많이 물러졌는데요, 정말? 엄청 많이 물러졌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핸드 믹서기로 네. 가르셔도 되는데 이 갈게 되면은 너무 식감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발로 이렇게 으깨주는 거예요? 으깨줘요. 많이 네. 이렇게 퍽퍽퍽 으깨줘요. 확실히 으깨주고 난 다 다음에 다른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으깨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어요. 저희가 준비한 거 다 넣어요. 아, 이제 콩 들어가요. 콩 넣고 그다음에 울타리콩 넣고 진짜 영양식이다. 밥 넣고 밤 넣고 잣도 지금 들어가요? 네, 잣은 좀 이따 넣고요. 그죠? 밥을 먼저 넣어요. 밥을 넣는구나. 밥 넣어야지. 그래서 요거를 끓이세요. 어느 정도 진짜 막 끓이느냐? 궁금하다. 한 지금 5분 센 불, 네. 그다음에 약한 불 35분을 죽을 끓이시면 죽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완성돼요. 이야. 우와. 이렇게. 아, 저 쑥 떠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줬던 잣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됐어요. 소환이 얼마나 예인 씨가 좋아하는 밤도 있고. 네. 강된장 같아요. 꼭 얼핏 보면은. 너무 맛있겠죠? 네.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담아서 예인 씨 이거 좀 맛봐야죠. 너무 좋아.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간을 맞추지 않았어요. 간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설탕이고요. 요거는 소금이에요. 아무거나 간 맞춤 하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맛을 보고 간을 맞춰볼까요? 네. 저거 제가 좋아하는지 알고 우리 제작진이 시식하게 해줬는데 제가 오늘 건강검진해야 돼가지고 못 먹어요. 예인 씨 어떤 게 좋아요? 구수해요. 일단 구수하고 왜 아니겠어. 소금을 살짝 넣으면 더 달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가 설탕 조금 해도 괜찮아요? 와, 맛있겠다. 굉장히 구수하면서 네. 끝맛은 또 달달하면서 네, 맛있는데요.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입안에서 하나가 어우러진 느낌. 오늘 장혜인 씨 이 설명이 굉장히 얄밉다. 그쵸? 맛있어. 굉장히 구수하죠? 간하니까. 그쵸? 다르죠? 네. 늙은 호박은 이렇게 네. 물은 죽을 끓여서 잡수셔야 혈관 건강에 좋고요. 네. 지금 완전 늦겨울이잖아요. 늦겨울에 스산한 바람을 다 맞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 늙은 호박 김치국에다가 늙은 호박 순통을 썰어서 그래도 그것도 맛있죠. 맛있죠. 요거 나박김치에다가요. 네. 늙은 호박 썰어서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밤은 또 왜 이렇게 달아요? 왜 이렇게 얄미워. 레시피 보겠습니다. 레시피. 추워진 날씨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졸중, 혈관 건강 지켜줄 장수밥상으로 대비해 볼까요? 늙은 호박을 통째로 넣은 장수밥상, 늙은 호박 물은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늙은 호박은 껍질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붙은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골이 깊게 패인 것일수록 더 신선하답니다. 호박을 뒤집어 과육이 더 얇은 뒤쪽 꼭지에 칼집을 내고 반으로 갈라준 다음 숟가락으로 소글판에 깨끗하게 손질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삶아줍니다. 호박을 삶는 동안 다른 재료 손질도 해볼까요? 충분히 불린 검은 콩과 울타리 콩은 25분간 삶아주는데 이때 검은 콩을 먼저 삶다가 10분 뒤에 울타리 콩을 넣어 함께 익혀주면 알맞은 식감으로 익게 됩니다. 생밤은 껍질을 벗겨 2등분 해주시고요. 잣은 고가를 떼고 준비해두면 밑재료 준비는 끝! 이제 삶아진 호박을 으깨서 콩과 찬밥을 넣고 밥알이 퍼질 때까지 끓여주다가 잣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면 늙은 호박 무릇죽 완성입니다. 부쩍 추워진 요즘 뇌혈관 건강 지켜줄 장수 식단 늙은 호박 무른죽으로 혈관 건강 챙겨보세요.
늙은 호박 맛있네요. 물은죽. 딱 요계절에. 네. 딱이에요.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네. 입맛 다른 싹 야식 돌고. 드시지 말고 네. 집에 요거 해서 탁 드시면 네. 너무 좋죠. 건강에도 좋고.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네, 일단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호박죽 참 좋긴 하지만 이렇게 그 뇌혈관 질환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것으로 건강을 지키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공원에 배치된 운동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 근데 너무 열중한 거 아니요? 여기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뇌경색 판정을 받고 지금 건강을 되찾은 김영미라고 합니다. 뇌경색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진정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주부. 뇌경색 진단 받았던 거 맞아요? 뇌경색 그때 오기 전에 혈압약을 먹으라 하는 걸 제가 안 먹었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안 먹고 그냥 내가 운동하고 뭐 내가 낮추면 되지,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찜질방 가서 누워 있다가 일어났더니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한 거지. 엄마 이상해, 술 먹은 사람 같아. 삐뚤삐뚤. 나는 그냥 걷는 건데. 걸음걸이에서 이상을 느낀 주부.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는데요. 점이 찍힌 거야, 뇌에. 그런데 뇌경색입니다. 큰 병원 가세요. 뇌경색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에 주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혹시 그런 걸로 해서 내가 몸을 못 쓰거나 막 이러면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다는 주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주부의 하루는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되는데요. 음식 맛은 손맛이라 하더니 아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뇌경색을 이겨낸 주부의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한 끼락 하지만은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요? 푸짐하게 만들 땐 언제고 밥상 접시에 담을 땐 왜 새 모이만큼 담는 건지. 아이고 밥도 반 공기가 채 안 되네. 먹는 양이 적은가 봐요? 야? 좀 소식하는 주의라서요. 하루에 한 4끼, 5끼 이렇게 조금씩 그 정도 먹어요. 아 소식은 소식인데 여러 차례 먹는다고요?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양은 조금씩 한 끼를 먹는 것이 주부의 건강 밥상. 그리고 귀찮지도 않은지 시간을 두고 다시 또 밥상을 차려 먹는데요. 아이 뭐야 그저 삼시세끼 먹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소량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먹어요? 맥주를 많이 좋아해갖고 치킨이나 뭐 족발 그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기름진 거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싱겁게 그렇게 좀 자주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이제 바꾼 거예요. 폭식하던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잡는 데 성공! 뇌경색 완화에 도움이 됐답니다. 체중이 늘게 되면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관에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딱지가 않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 그 딱지도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기게 되니까 혈전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집안일인데요. 날이 좋았는지 전날 널어둔 빨래가 바짝 말랐네요. 주부구단의 내공 발휘하며 빨래를 척척 개는데 오예 각 잡는 게 역시 프로. 그런데 이때 개는 건가 했더니 수건을 목 뒤로 두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도리도리 운동인데요. 뇌경색에 좋다 그래갖고 자주 하고 있어요. 목이 너무 시원하고요. 이게 혈액순환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수건 한 장으로. 주부의 뇌경색 관리 비결 일명 도리도리 운동법. 먼저 수건을 길게 접어주고요. 수건을 목 뒷부분에 댄 다음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아픈 부위가 어딘지 체크를 한다는데요. 뒤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뒤통수 아래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거랍니다. 목을 도리도리 움직여 아픈 부위를 찾았다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스트레칭. 참 쉽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 중인 주부. 이번엔 또 어딜 가려는 걸까요? 집을 나서는데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요.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본격적인 운동 시간. 날카로운 눈빛 장렬하고 거침없이 성금성금 내딛는 주부. 그 옛날 비틀대던 걸음걸이는 이제 없습니다. 쉼이 느껴지는 걸음걸이. 뒤돌아보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걷는 주부. 아무리 건강을 되찾았대도 그렇지 속도를 너무 낸 거 아니오? 빨리 걷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요.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도 빨리 걷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빨리 걸으려고. 그리고 숨이 차고 힘이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효과가 더 있대요. 힘들어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졸중 관리에 좋다는데요. 이 꾸준함이야말로 뇌경색을 극복한 진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난 후 집에 오자마자 주부가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뇌경색 관리를 위해 매일 빼먹지 않고 먹는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거 폴리코사놀이라고요. 뇌경색 때문에 매일 먹고 있어요. 고혈압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잡아줌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폴리코사놀. 주부의 또 다른 비결이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 뇌졸중을 이겨내고 건강한 인생을 즐겨봅시다. 화이팅! 예, 저 비법. 저 폴리코사놀. 예. 자, 폴리코사놀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탕수수 하면은 다 아시죠? 알죠. 자, 이 사탕수수라고 하는 것은 설탕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요. 사탕수수 속에 있는 즙을 짜서 그 속에 있는 물을 제거해서 만드는 거는 설탕이고요. 자, 폴리코사놀은 이 사탕수수의 껍질 부분, 즉 껍질 부분은 껍질을 보호하기 위한 왁스들이 되어 있는데 그 왁스층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알코올류, 지방족 알코올류인데 그것들을 코사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폴리코사놀이잖아요. 그러면 코사놀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코사놀은 8가지의 지질 알코올 성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효과가 없기도 하는데 폴리코사놀의 이 8가지 좋은 것들이 적정량의 비율로 잘 섞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폴리코사놀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탕수수로 만든 음료나 뭐 음식들, 식자재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에도 폴리코사놀 섞여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탕수수의 음료를 만들 때는 껍질이 아니고 즙을 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리코사놀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폴리코사놀 자체가 사탕수수에 별로 들어있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탕수수 100톤에서 2.5kg 정도밖에 나오질 않고요. 요거를 이제 90%까지 순도 농축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여드리는 폴리코사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귀한 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수수로는 좀 섭취가 어렵고 보조제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톤에서 2.5kg이면 진짜 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폴리코사놀의 효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능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네, 폴리코사놀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것은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건데요. 8주간 폴리코사놀 10mg씩을 섭취한 실험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20.2% 감소했고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15.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을 탁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것을 제거하면서 혈관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혈관의 재기능을 강화하고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떤 폴리코사놀을 골라야 더 좀 효과가 좋은지 팁을 좀 주세요. 그렇죠. 이 폴리코사놀은 어떤 코사놀들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들이 잘 섞여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원산지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적정 비율로 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에 대해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는요. 새로운 콜레스테롤 저하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발명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2006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혈관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코사놀은 쿠바산하고 미국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미국산 폴리코사놀을 8주간 섭취했더니 이때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오히려 3.3% 감소를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쿠바산 폴리코사놀 10mg을 8주간 섭취를 하고 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11.3%가 감소를 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22% 감소를 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29.9%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실험 외에도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효능을 인정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쿠바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폴리코사놀 이야기를 할 때 쿠바의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바는요, 1991년부터 30여 년째 국민들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 폴리코사놀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폴리코사놀의 전 국민 섭취를 통해서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덕분에 현재 쿠바는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만 명당 346명으로 장수 국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폴리코사놀의 효능,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해준다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이게. 예, 폴리코사놀은 식약처로부터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성인을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10mg, 20mg, 그 다음에 0mg인 위약을 먹이면서 12주간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 결과 10mg을 먹은 사람들은 6%, 20mg을 먹은 사람들은 7.7%의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위약을 먹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을요. 혈압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혈압 안 좋으신 분들이 혈관 질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폴리코사놀 섭취가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국내에 이 고혈압 환자 1,000만이 넘고요. 네. 이상지질혈증 환자도 1,00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더 특이한 것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전체 한 49% 정도 이를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을 때 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을 동시로 있으면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폴리코사놀 섭취 시에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폴리코사놀을 선택하실 때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품 쿠바산 폴리코사놀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요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경우에서는 뒤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심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쿠바 마크가 있으니까 요걸 확인하시면 원산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폴리코사놀의 일일 섭취량은 5에서 20mg이니까 요 양을 지키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니까 특히나 뇌졸중 같은 경우도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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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제법 춥더라고요. 네. 외출할 때 보니까 굉장히 날이 쌀쌀하거든요. 오늘은 든든한 옷차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